오랫동안 지금 이 통일 문제를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제 의견,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정치를 중심으로 정치 체제, 남북한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경제 통합 문제는 또 굉장히 또 전문적인 문제고 이 경제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경제학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많이 좀 그동안 좀 보긴 했는데 사실 상당히 아직은 연구가 많이 미진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 결국 동북권 붕괴 때문입니다. 동북권 특히 독일 통일, 동서독 통일 이런 걸 보면서 북한도 붕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이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전문가들이 가져왔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마 90년대 이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통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통일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통일 문제를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통일 문제에 대한 주류의 패러다임이 존재합니다. 그 주류 패러다임은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남북한의 어떤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통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또 정책 결정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한은 완전히 이질적인 체제다. 그리고 이질적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질적인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급진적 통합은 조기 통일 또는 흡수 통일은 독일식 통일은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이 통일을 지연시켜서 이 통일병 문제와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주류의 이제 패러다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한 체제를 분리해놨을 때 과연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설명이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빠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조기 동서독식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왜 그러면 그런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할 경우에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 어떤 식이 급진적으로 통일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빵빵 뛰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설명이 좀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급변 사태 이후에 과연 어떻게 통일 우리가 추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거냐? 그건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의 기본 전제를 급변 사태가 발생한 후에 북한이 무정부 상태고 우리의 주권이 북한에 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하에 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 이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거냐,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발생할 거냐 그런 이제 논의 자체는 사실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이 통일 문제에 딱 맞춰놓고 논의를 우리가 할 때 지금 제가 발표문에서 이 급변 사태 관련한 내용들은 일단 발표문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이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저는 즉각적인 통일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북한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북한의 어떤 정치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저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북한은 술탄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탄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데, 하나는 대안적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유럽이나 독일 이런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시민사회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붕괴한 후에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이 주도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체제를 수습하는 과정도 그 정치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그 체제를 수습해왔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붕괴하게 된다, 급변 사태에서 붕괴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동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각 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북한과 같은 어떤 전체주의적 어떤 이런 통치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 환경은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이 토양에서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문제들이 과거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 청산해서 과거 청산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기득권 세력을 뿌리 뽑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산당 기득권 세력을 뿌리 뽑고 이 체제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그 공산당 세력이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이 주류 정치 세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구공산당 세력이 주류 정치 세력이 되는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주의로 가지 못하고 권위주의 체제에 정체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고,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결국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유럽 국가들 중에 이제 지금 EU에 가입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민주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거쳐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북한 붕괴 이후에 정치적 어떤 대안 세력을 어떻게 형성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결국 저는 북한만으로는 이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모릅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불확실한 게 아니냐. 그럼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한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가는 게 대단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지금 그 우리 이제 그 경제학자들, 북한 관련해서 지금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류 경제학자들은 아닙니다. 북한 경제를 좀 하시는 분들이 경제 통합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류 경제를 하신 분들하고 좀 의견이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통합을 지금 북한 경제 하시는 분들, KDI나 이런 데서 지금 나온 보고서의 대부분의 흐름은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해서 북한 경제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북한 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류 경제학자들 일부, 과거에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제 통합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화폐 통합 문제하고 사유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상당히 많은 대량 이주가 발생한다, 이런 건데, 일단 그 각각에 대해서 화폐 통합 문제는 독일 동서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화폐 통합 문제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부작용을 동서독처럼 그런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화폐 통합이 빠른 속도로 동서독처럼 이 남북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 경제에 대한 부담은 결국 남한에게 전가된다. 그러니까 북한 통화가 거의 지금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북한 투자를 외국에서 받으려면 북한 화폐에 대해, 북한 경제에 대해서 남한이 모든 보증을 써줘야 되고, 그건 결국 통일 비용으로 고스란히 또다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은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를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연구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대량 이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량 이주 문제를 어떤 부담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그게 우리 한국에 있는 한계 기업의 어떤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대량 이주가 이루어져야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작용을, 그런 문제들을 어떤 두려움과 문제로만 우리가 인식하지 말고, 그걸 이 불가피하고 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면 그걸 어떤 식으로 위기를,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 어떤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 급변 사태 이후에 남북한의 정치-경제 통합은 그런 점에서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북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학과 경제학 연구에서 지금 최신 연구 중에 하나는 이 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굉장히 잘 안착이 되고 잘 구축이 되면 그 국가는 그 어떤 경제적 번영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주 잘 구축이 안 되고 이게 상당히 왜곡이 되면 나중에 일정한 발전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에 가면 더 이상의 발전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어떻게 초기에 구축하는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북한 문제의 핵심도 결국 북한의 이제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북한이 경제 성장을 잘하면 아마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경제 성장을 못하게 되면 그 정치적 혼란은 엄청나게 이 사회 균열, 갈등이 더 심해질 텐데, 결국 북한의 어떤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에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세팅하고 이걸 어떻게 잘 구축해서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인데, 그건 결국 남한의 힘이 아니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 자체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한계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래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 정치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다, 제대로 구축돼서 작동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 급변 사태 이후에 조기 통일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이고, 특히 제가 이제 여기서 정치 통합과 행정 통합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경제 통합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못 봤고, 행정 통합 문제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 북한 행정은 일단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독의 사례에서 지금 쭉 동서독이라든가 동유럽 그 행정 개혁 과정에서 쭉 나와 있는 결론은 이제 그런 건데, 결국 북한의 어떤 행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한국의 행정이 쭉 이 구축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쭉 들어가는 게 그래도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통일은 점진적으로 가든 급진적으로 가든 엄청난 비용이, 엄청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질성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맞춤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고민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했을 때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을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느냐, 또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아주 강하게 이걸 구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도 결국 거기 개혁이 잘 된 이유는 이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나중에 이 개혁을 하다 보면 실업 문제라든가
뭐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걸 끌고 나가려면 개혁 과정에는 엄청 많은 패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패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가려면 적절한 복지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지도력이 북한에서 형성된다고 우리가 현재적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등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정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의 통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